애니띵 노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서대문 독립공원에 위치해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1907년 일사조약을 체결한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조선 총독부의 모체였던 한국 통감부에 의해 건설된 형무소였고, 민족을 압살하는 식민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투옥하고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11년 백오인 사건과 김자진의 체포, 1919년 3.1운동 당시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 33인과 유관순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돼 이곳에 수용되기도 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지게 되면서 서울 형무소로 개칭되고 반민족 행위자와 친일 세력들이 대거 수용됐는데, 1950년대 수감자의 70%가 좌익 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당시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국가의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엿볼 수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고 1967년 서울구치소의 이름이 바뀌고 난 후에 4.19 혁명, 5.16 군사정변 같은 정치적 변혁에 따라 당시 독재와 군사정권에 항거하던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던 인사들도 이곳에 수감되었던 민주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만든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서울시의 도시 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설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서울구치소는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옮겨가게 되었고, 역사성과 보존 가치를 고려해서 1992년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개원했다가 사적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통해 1998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꾸며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신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개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전시는 각 시설별로 테마를 정해 전시를 달리하고 있었는데요. 개소 시부터 구치소 이전까지의 과정과 항일 독립운동을 보여주는 전체 전시관과 재소자를 가두던 옥사 전시,
그리고 여옥사, 한센병사, 사형장 등의 야외 전시 공간으로 나뉘어 전시하고 있는데요. 동선을 알아보기 쉽게 구성에 구비된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전시관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던 보안과 청사는 현재 이 서대문형무소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전체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곳 역사관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일제 식민 권력의 위압감을 느끼도록 정면의 지붕을 높여 건설한 이 건물은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과 소장실, 그리고 지하는 수감자를 고문하고 취조하던 조사실로 사용됐었다고 합니다. 1층부터 시작되는 전시공간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부터 독립운동,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의 역사, 또 전국적으로 지배를 넓혀가면서 민족을 구속하고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각 지역의 형무소 등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2층에서는 대한제국 말기의 의병부터 3.1운동으로 이어지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유물과 그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 지하 전시실에서는 수감자의 신체 조사, 취조, 그리고 고문을 하던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시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하고 슬픈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면 죄수가 수감된 옥사와 옥사를 감시하는 중앙사 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간수들의 사무공간으로, 그리고 2층은 수감자들을 모아 교육하는 강당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는데 현재는 수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전시를 하고 있었고, 연결된 옥사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던 옥사의 구조, 독방의 형태,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의사소통 방법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옥사 외부로 나오면 일정한 간격으로 난 작은 구멍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간방바닥, 마른 널이 습기 때문에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뚫어놓은 환기구라고 하고요. 그 주변을 보면 희게 변색된 벽돌이 보이는데, 해방 전엔 특별한 화장실 설비 없이 나무로 된 통으로 대소변을 해결하다가 해방 이후에서야 외벽을 헐어서 돌출되도록 설치한 화장실 위치인데, 1987년 구치소 이전 후 철거했다가 다시 복원한 이후에 새로 설치한 붉은 벽돌 색이 하얗게 변색되면서 흔적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옥사 뒤쪽에는 2층으로 된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은 수감자들이 노역을 하던 공장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제는 군부대나 관공서, 형무소 등에서 필요한 관용 물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대량 확보하기 위해 감옥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철저히 착취하고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에는 이런 노역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침 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매고 축항 공사장에 추력을 한다. 흙지게를 등에 지고 10여 길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불과 반일에 어깨가 붓고 등창이 나고 발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된다. 그러나 면할 도리는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의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 기록은 당시 노역의 고됨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감 생활에 일컫는 징역살이라고 하는 말에서 징은 처벌의 의미를, 그리고 역은
노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일제강점기 바로 이곳으로부터 유래되었었다고 합니다. 여성 미결수를 가뒀던 여옥사는 1979년 철거되었다가 2011년 복원되었는데요. 이 여옥사 8호 감방은 1920년 3월 1일에 3.1운동 1주년 옥중만세 투쟁이 펼쳐지던 현장이었다고도 합니다. 3.1운동 직후 유관순, 신명철,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임명애, 김형화 등 7명의 독립운동가는 이곳 여옥사 8호 감방에 수감되어 있었다는데요. 이들은 옥고를 치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창가를 지어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창가를 하도 많이 불러 간수들이 시끄럽다고 제지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었다는데요. 현재는 선주교 피다리라는 창가와 대안이 살았다 라는 창가 두 곡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곳 여옥사 8호 감방은 다른 옥사와는 다르게 특이하게도 지하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설에서는 옥중만세 시위를 주도한 유관순 열사를 징벌하기 위해 감금했다는 설도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아직 정확한 용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일제의 강제 점령 기간 동안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향해 몸바쳐 투쟁한 역사적인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의 배움터로 마련된 이곳에서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지난날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뜻을 되새겨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